준호야, 그때 많이 원망했니? 아니요, 제가 잘못한 거였죠. 난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곤 해. 넌 그때 왜 그랬던 거니? 무슨 상황인가요? 뭔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하는 짓이야, 이놈이. 갑자기 경비실 문이 열리며 큰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준호가 뒤를 돌아볼 틈을 주지도 않고 그의 머리를 무엇인가가 와닿았고 준호는 향숙과 서로 떨어졌다. 이런 나쁜 놈.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겨우 준호를 떼어낸 향숙은 흐트러진 옷매 모세를 감싸며 대답했다. 경비실에 들어온 건 퇴근하려 경비실을 지나던 체육 선생님이었다. 준호는 경비실 바닥에 누워 향숙의 흐느끼는 얼굴을 보며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준호는 그날로 학교를 퇴학당했다. 선생님을 유린하려 했으니 당연한 처사였다. 향숙이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선처해달라고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건 들어주기 힘든 일이었다. 학교 안에서는 너무도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호는 학교를 떠나 타 학교로 전학을 했다. 그리고 1년 뒤 향숙 선생님도 학교를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이다. 향숙은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준호에게 괜찮다면 자기 집 문간방을 월세내 쓰라고 했다. 그리고 준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그 집으로 이사를 한 건 그때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그날 밤 향숙의 남편과 술자리도 함께 가졌다. 향숙의 남편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다. 자네가 옛날에 우리 마누라 제자였다며? 아주 잘 됐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해외 출장이 잦아서 모르는 사람 들여놓기가 꺼려졌었는데 말이야. 아는 제자가 있으니 좀 안심이 되는구만. 사람 좋은 듯한 향숙의 남편은 웃으며 술잔을 권했다. 준호는 옆에 앉은 향숙을 힐끔거리며 잔을 받아 마셨다. 향숙은 미소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한 구석에는 왠지 모를 고민 섞인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회사에서 퇴근해 밤 12시가 지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향숙의 집으로 들어온 첫날 이외에는 회사에서 환영회다, 업무 인수인계다 해서 항상 늦어서 이전에 퇴근하는 날이 없었다. 항상 늦게 오고 일찍 출근하다 보니 그들 부부는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에 향숙과는 그리 마주 대할 기회가 없었다. 마주 대하는 게 좀 꺼려지기도 해서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도 했다. 그날도 준호는 조심스레 문을 따고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그 가운데 향숙이 앉아 있었다. 나이트 가운을 입은 채 양주잔을 앞에 놓고 약간 발그레해진 얼굴로 있었다. 어떻게 아직 안 주무세요? 왔구나. 저기 좀 씻고 올래? 나랑 얘기 좀 하자. 향숙은 조금 딱딱하지만 상기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그녀에게 지은 죄가 있는 준호는 일순 긴장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대충 얼굴을 닦고 그녀 앞에 가 앉았다. 그녀 앞의 양주병은 아까 내가 들어올 때보다 2잔 정도는 줄어 있었다. 술 한잔 할래? 아니요, 됐어요. 근데 아저씨는요? 말 안 했나? 오늘부터 출장이라고? 서로 만날 시간이 없었으니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이 집에는 자기와 향숙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준호는 향숙이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는가 물었다.
그때 미안했다. 내가 너 퇴학당하는 거 못 막아줘서. 아, 참, 선생님도 다 잊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너 다시 만난 뒤로 이 얘기하고 싶었어. 준호는 자기 앞에서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향숙을 바라보았다. 10년이 지났지만 참 곱게 시간을 보낸 모습이었다. 거짓말 조금 더 못해 그때와 거의 같은 그녀였다. 오히려 세월이 선물로 준 성숙함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준호는 향숙이 자기의 잘못을 다시 다그치려는 것이 아님에 안심하며 자리를 뜨려 했다. 10년 전 학교 시절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이 준호라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네요. 잠깐만 준호야. 근데 너 그때 왜 그랬던 거니? 일어나려는 준호를 잡으며 향숙이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좀 더 불그스레해져 있었다. 선생님이 좋아서요. 선생님을 한 번이라도 안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만난 거예요. 준호는 향숙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제고 한 번이라도 장난기 어린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준호였다. 후회는 안 해? 후회는 없어요. 다만 그때가 너무 이른 시기였고 방법이 안 좋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섣부른 감정 표현한 건 후회 안 해요. 준호는 결국 양주잔의 술을 따라 한 잔을 입에 털어넣으며 말했다. 옛일을 생각하니 자꾸 술이 당겼다. 지금도 나한테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드니? 준호는 술잔을 놓으며 향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에 술기가 돌긴 하지만 취한 그녀는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 나는 매력이 없니?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아니요. 하지만 이제 선생님은 다른 남자의 부인이잖아요. 너 변했구나. 난 너 다시 만난 이후로 네 생각만 했는데 너답지 않은 것 같아. 그때 저돌적으로 나를 밀던 너답지 않아. 준호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향숙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준호에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를 지금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말을 잠시 끄는 향숙은 천천히 펼쳤다. 날 좀 그때처럼 준호야. 향숙은 절실히 준호를 원하는 눈빛을 보이며 말했다. 준호는 왜 지금 그녀가 자기에게 이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다시 10년 전 그때처럼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밀려왔다. 준호는 자기도 모르게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후 향숙은 입을 열었다. 너한테 이렇게라도 미안함을 싣고 싶었어. 그리고 남편과의 불편한 부부생활 때문에 힘든 나도 풀어주고 싶었고. 준호는 옛 선생님 앞에서 담배를 물어 불을 붙이며 이제 미안함은 그만 가지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힘든 것을 푸는 거라면 이 나이 들어 엉큼한 제자가 앞으로 풀어드릴게요. 나이 들어 엉큼한 제자? 준호야, 너는 어릴 때부터 엉큼했어. 향숙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으며 재차 준호를 안았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네요.